빛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밤길을 밝히고 방안을 따뜻하게 비추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편하게 돕죠. 우리가 자주 보는 PC, 스마트폰, TV도 결국에는 빛이 전해주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당연히 켜져야 할 전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위치를 눌러도 반응이 없고 두꺼비 집을 확인해봐도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선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내부 회로가 손상됐을 수도 있겠죠.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입을 움직이고 표정을 짓는 모든 것이 안면신경이라는 전선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고장난 전등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경기도 부천. 최근 얼굴에 불편함을 겪었다는 한 살해자를 만났는데요. 얼굴이 너무 불편해서 이게 마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왔고요. 근데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으시네요. 네, 지금 치료를 받은 지 좀 경과가 됐고요. 지금 거의 치료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최초에 발병이 된 거는 12월 말쯤에 발병이 됐고 저녁 때쯤에 좀 두통이랑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좀 그냥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너무 불편한 상태여가지고 심각하다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국내 안면신경마비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안면신경장애 환자 수는 2011년 63,128명에서 2020년 89,464명으로 최근 10년간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장난 얼굴 신경을 바로잡아라. 안녕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줄 이연선 한의사입니다. 구안화사는 우리가 말하기로는 안면신경마비를 한 방울 해서 구안화사라고 하는데요. 입이나 눈의 근육이 안 움직이면서 삐뚤어져서 실제로는 감각 이상을 나타나기도 하고 미각 저하가 나타나거나 그런 증상을 구안화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첫 번째,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왔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뇌인 경우에는 중추성으로 안면마비가 오는 거라 이럴 경우에는 두통이 심하고 손이나 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밀 검사를 바로 해서 MRI를 찍어보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바이러스나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큰데요. 두 번째인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안면마비가 나타나면 후유증도 조금 더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초기에 보통은 귀 뒤쪽이 좀 많이 뻐근하게 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이 굳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귀 뒤 바로 뒤에 쪽이 많이 굳을 수도 있고요. 한의학에선 풍지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귀 속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 한 2, 3일 후에 얼굴이 불편해지고 입이 마비되거나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양치하다가 가글을 했는데 물이 샌다. 이렇게 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출근길, 밀려드는 업무, 늦은 퇴근. 빡빡하고 불규칙한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안면신경마비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살해자의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을 시간. 그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얼굴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눈 한번 감아보고 윙크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도 코 찡긋 한번 해보고 이 환자분은 추운 날씨에 술 마시고 나서 목이 굳어지면서 왔고 그 다음에 처음 왔을 때는 눈만 살짝 안 감기는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을 때 더 심해져서 오셨고 이마주름도 안 되고 눈도 잘 안 감기고 그 다음에 입도 잘 안 움직여서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 흘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마 먼저 치료에 같이 들어갔고요.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물리치료, 한약치료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살펴봐야 하는 건 얼굴이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데요. 안면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귀 뒤쪽을 지나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가 있다면 목 주변의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면서 안면신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엑스레이 찍고 오신 건데요. 아무래도 목은 아직 조금 안 좋아요. 뒷목이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목은 아직 많이 일자고요. 앞으로도 많이 쏠려 있어요. 힘들어서 이렇게 뼈가 변형된 것도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목 관리해줘서 이 목이 이렇게 살짝은 C자를 그릴 수 있게, 그래야지 이만큼만 일해야 될 근육들이 더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다시 목 뒤가 아파질 수 있거든요. 요거 꾸준하게 관리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3개월 될 때까지는 해주시고, 그 다음 평소에도 등 운동, 이렇게 어깨 돌리기 해서 등 쫙쫙 펴주면서 목에 대한 하중을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초기 1, 2주 정도는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얼굴을 마사지하거나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 뒤쪽을 마사지해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데요. 한쪽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미소조차 지을 수 없던 시간. 침 시술로 신경을 깨우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입 옆에 있는 입꼬리 근육을 좋아지는 지창혈, 그 다음에 턱 근육을 자극하는 협거열에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눈 주위에 찬죽혈, 그리고 광대 아래에 있는 관료열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예풍혈이라고 해서 귀 뒤에 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곡혈이라고 손에 있는 혈자리는 안면 마비에, 특히 안면에 있는 질환에 아주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치료했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도, 자연스러운 말소리도 그저 사라져버린 듯 멈춰있던 지난 시간. 잃어버린 표정들을 하나하나 되찾아가며 이제 살해자는 그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얼굴까지 불편해졌다라는 거는 몸의 면역력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음주 같은 거는 바로 끊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적어도 3개월까지는 조금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 외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류, 연어나 고등어 같은 것도 먹어주시면 좋고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나 딸기 같은 과일들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과하지 않게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사,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일하시다가 만약에 목이 너무 뻐근해지고 귀 뒤쪽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머리 밑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자극해주는 게 좋은데요. 엄지손가락으로 머리를 받쳐주면서 지압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쪽으로 고개를 내려서 한쪽을 목 옆에 있는 스트레칭을 같이 양쪽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양 옆에 말고도 앞뒤로도 목 근육이 있기 때문에요. 턱을 이렇게 올려서 앞쪽을 스트레칭 해주거나 깍지를 껴서 머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머리로 손을 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를 자극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찬바람을 맞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까지 뻐근해졌다 했을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요. 여기 있는 요 마디로 이 광대 밑을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과 스트레칭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죠? 관장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오늘도 바쁘시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움직임은 과학이다. 현대인의 망가진 신체 건강을 수리하는 운동과학 전문가. 청담동 수리남 이정원 관장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예방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면 근육 운동이 마비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와 정기적인 안면 스트레칭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얼굴의 비대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으로는 볼 부풀리기 운동입니다. 볼 부풀리기 운동은 볼에 대한 감각을 살려낼 수도 있지만 얼굴의 부종을 제거하는데도 탁월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볼을 최대한 부풀려 주세요. 10초 동안 버텨줄 거예요. 10초 버티고 호흡을 내쉴 겁니다. 자, 이렇게 5번을 반복해 주세요. 내가 볼을 이렇게 부풀려도 되나 싶을 만큼 여기에서 이제 응용하는 운동으로, 자, 아까처럼 볼을 부풀리는 대신에 한쪽 볼에다만 볼을 부풀려 볼게요. 자,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 운동으로는 입꼬리 올리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양쪽 입술을 입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밝게 웃어볼까요? 자, 3초를 버텨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손끝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를 하실 때 앞에 거울을 보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는 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처음에 했던 볼 부풀리기 운동의 연장선상인데요. 볼 부풀리기는 내 힘으로만 할 수 있었다면 얘는 다른 도움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이 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손으로 볼을 늘려주는 건데 이 운동을 할 때마다 손을 씻고선 할 수가 없으니 저희는 혓바닥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혀를 이용해서 볼을 밀어낼 거예요. 최대한. 살짝 입을 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3세트를 진행한 후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혀로 볼을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다음 운동은 턱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운동의 장점은 턱 근육의 이완과 이갈이 방지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거를 해주게 되면 턱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얼굴의 부종과 V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턱을 아래로, 그냥 입을 천천히 벌려준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보낼 거예요, 먼저. 자, 이때 10초간 버티고. 주의사항으로는 입을 너무 크게 벌리려고 한다든가 턱을 좌우로 너무 멀리 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눈썹 들어 올리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손으로 눈썹 위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줄 거예요. 3초간 버티고 다시 내려주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를 반복할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의 장점은 이마 근육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발달할 수 있는 거는 눈꺼풀의 처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마사지와 스트레칭 어렵지 않았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안변 신경마비 예방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의 건강과 혈액순환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끊어진 전선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매우 당혹스럽고 두려움까지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변화는 금방 찾아옵니다. 치료와 운동, 그리고 생활 속 습관 개선을 통해 얼굴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듯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 톡톡,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만나요.